반갑습니다. 이투스 최하나입니다. 자, 이번 수능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 6월도 참 어려웠고 9월 같은 경우도 28번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당연히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28, 29, 30번 즉 27번을 기준으로 해서 27번 앞쪽과 27번 뒤쪽의 난이도가 상당히 큰 격차가 있고 그리고 시험 공통까지 좀 다 합치더라도 28번이나 30번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맞닥뜨려서 푸는 현장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쌤이 이제 설명하는 건 6월, 9월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결단코 시험이 쉬웠다거나 절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보더라도 30번은 당연히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한 게 맞고요. 자, 28번도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6월하고 9월에 28번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6월과 9월에 28번을 막 도전해봤던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느꼈던 난이도가 9월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게 나왔네 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기 위해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중간 앞번호 이제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계산 과정이 조금 힘겹게 출제를 해서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문제 풀 때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 있잖아. 1번부터 끝번까지 쭉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죠. 3점하고 쉬운 4점까지를 먼저 이렇게 끝내놓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1, 22는 일단 냅두고 23, 24, 25, 26, 27 이렇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왔다면 물론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벅찬감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자체는 너무 쉽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하자면 6월과 9월에 비교해서 28번은 좀 쉽게 나오고 그리고 30번은 30번답게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6월 달에 풀었던 30번보다야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우리 9월에는 30번이 더 쉽게 나왔잖아.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현장에서 풀었을 난이도 체감은 더욱더 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분은 그냥 잘 푸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다. 현장에서 푸는 건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계산 과정이 힘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모든 문항을 해설을 다 할 거니까 자, 이거 보는 우리 고1, 고2 친구들,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23번부터 갈 거예요. 자, 23번 극한의 계산이고요. 자, 극한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얘가 쌤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자, 기본적으로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극한은 여기 6x가 있으면 밑에 6x가 있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2x는 원래 있던 거니까 6x 만들었으니까 위에다 6x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가 1이니까 자, 우리는 극한값 계산해서 3이다 이러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쌤이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우리가 탄젠트 6x라는 건 x가 0으로 갈 때 그냥 뭘로 보여야 된다 그랬어? 그죠? 쟤네는 그냥 6x로 보여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는 그냥 보자마자 3이구나 라고 손도 안 대고 그냥 툭 찍고 가셨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적분이고요. 적분은 그냥 적분할래? 치환 적분할래? 부분 적분할래?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안에가 그냥 막 적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좀 보이죠. 그냥 저 자체로는 치환 적분이니 부분 적분이니 그냥 적분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네를 묶어서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식을 얘들아 sin x로 묶어주면 얘네가 1 빼기 sin 제곱 x고요. 자, 1 빼기 sin 제곱 x는 그렇지 코사인 제곱 x니까 sin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정리를 해볼게요 라는 건데 루트를 씌워서 자 루트를 씌워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x값의 범위를 봤더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그 범위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루트를 벗겨서 정리하면 자 앞에 있는 건 루트 사인 x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건 루트와 제곱이 벗겨지면 절대값 코사인 x가 되지만 지금 얘네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사인은 양수여서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없애줘도 괜찮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돼? 우리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이거니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이제는 치환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자, 미분을 할 거니까 사인 x 미분하면 그렇지. 코사인 x dx가 dt가 돼서 우리는 얘는 dt가 되고요. 자, 얘네는 루트 t가 되고요. 적분 구간을 정리해주면 되니까 x가 0이면 t도 0이고요. x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까지가 되고요. 루트 t dt입니다.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t라는 건 얘들아 t의 2분의 1제곱이고요. 한 개 더해서 역수죠. 하나 더하면 2분의 3, 역수시키면 3분의 2. t의 2분의 3제곱에 1부터 0까지고요. 0 넣어봤자 그냥 0이기 때문에 1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적분값은 3분의 2여서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앞번호는 기본적으로 3점이니까 단순 계산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차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갑시다. 자, 얘들아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극한, 부등식.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 떠올라야죠. 왜냐면 부등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리미트가 표현이 됐어. 극한을 계산하세요 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뭘 가지고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양쪽 부등호를 가지고 극한의 값을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툭 봤어요. 자, 얘네는 뭘까? 내가 얘네들의 값을 찾으세요.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말도 안 되죠. 양쪽 다 무한대로 갑니다. 쟤네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쪽도 1차고 이쪽도 1차니까 아, 좌우를 n, 즉 1차로 나눈 형태에 대한 극한은 내가 알 수 있구나. 그럼 무슨 뜻이지? n분의 an은 내가 극한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죠? 그게 샌드위치 정리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n분의 an을 알면 얘네들 알 수 있다.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두 개니까 n제곱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n분의 an 꼴이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좌우변에다가 나는 n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얘도 n으로 나누고요. 루트 9n 제곱 빼기 5에다가 플러스 2n이고요. 자, 리미트 얘도 n분의 an이고요. 리미트 n분의 5n 플러스 1이에요. 자, 극한값을 봤더니 얘는 그냥 보자마자 5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얘네도 보자마자 이거는 3n이잖아. 3n. 루트 벗기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잖아. 3n, 2n, 5n. 얘네도 극한값이 오니까 리미트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기죠. 따라서 n분의 a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5예요 라고 우리는 쟤네를 사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얘들아 나는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버릴 겁니다. 자, 나눠버리면 자, 밑에부터 보세요. 자, 얘부터 보면 n제곱으로 나누면 n 하나 있죠. 자, 그러면 n 곱하기 n에다가 nan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얘네는 n제곱분의 5n제곱 빼기 n제곱분의 2고요. 자, 위에 제곱 있는 거 보이지? n으로 들어가서 할 거야. n분의 an, n분의 2의 제곱이에요. 자, 보자. 얘는 이미 약분이 됩니다. 자, 얘네가 뭐라고요? 5죠? 자, 얘네 봅시다. 뭐라고요? 5죠? 얘네는 0으로 가는 거죠? 자, 얘네도 이거 0으로 가죠?
얘네는 5죠. 그래서 분자는 25가 되겠죠. 5제곱이니까. 자, 10분의 25가 돼가지고 5, 20, 5, 25. 자, 2분의 5다.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지? 자, 이게 이제 25번 샌드위치 정리 문제였고요. 아, 이거 또 부피 나왔어요. 그죠? 자, 부피 한번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고요. 루트 x 더하기 x ln x라는 애들이 있어. 얘네와 x축 및 두 직선 1부터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얘죠. 모두 정삼각형일 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면적이 중요한 거죠. 적분하는 구간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되니까 자, x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는 얘 함수 자체를 읽어내면 되고요. 얘네들의 단면은 뭐가 되겠어? 4분의 루트 3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 ln x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게 단면이죠. 얘를 내가 1부터 2까지 적분했어요. 이게 그냥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답을 딱 보니까 아우 숫자가 예쁘지가 않아. 막 ln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 계산이 예쁘게 막 정수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니겠다.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4분의 루트 3 앞으로 빼줄 거고요. 자, x ln x 적분을 각각 따로따로 해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분의 루트 3은 앞으로 빼줄 거고요.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4분의 루트 3을 꼭 곱해주시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럼 4분의 루트 3은 일단 냅둘게요. x 더하기 x ln x를 적분할 건데 얘네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적분하시고 1부터 2까지 x ln x 이렇게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는 2분의 1의 x 제곱에다가 2 넣고 1 넣고 뺄 거야.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1, 4에서 1을 빼니까 3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2분의 3이다. 계산이 끝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지, 얘들아? 이거는 그렇지. 부분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삼다로입니다. 다항함수 먼저예요. 적분하는 함수가 다항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자, 갑시다. 자, 적분할게요. 2분의 1의 x제곱 적분하고 내비두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내비두고 미분하고 얘들아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앞에랑 만나서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적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적분합시다. 4분의 1의 x제곱에 1 마이너스니까 아, 요거 봤으면 이거랑 이거랑 적분 한 번에 묶었어도 괜찮다. 그죠? 뭐 비슷하니까 그냥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합시다. 자, 2 넣고 1 넣고 뺄 건데 1 넣어봤자 ln1 때문에 0이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2, 2, 4여서 2ln2가 나와. 그래서 얘네는 정리한 게 2ln이야. 1을 빼봤자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3에다가 자, 2ln이 한 놈 있고요. 자, 마이너스 얘네 갈 거야. 여기다가 2 넣고 1 넣고 빼봤자 3이죠. 4 빼기 1이니까 3. 따라서 얘네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2분의 3은 4분의 6과 같아서요. 둘이 계산하면 결국 4분의 3 플러스 2ln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얘네 통분 좀 할게요. 자, 통분하면 4분의 3 플러스 8ln2가 되고요. 자, 앞에서 뭐 있었지? 4분의 루트 3 곱하는 거 있었죠? 따라서 앞에다가 루트 3을 붙이고 분모에다 4, 4, 16이 되는 거니까 얘네는 1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16분의 루트 3에 3 플러스 8ln이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3점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27번 가볼게. 이 계산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우 좀 불편하다 싶었을 수도 있어.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이야. 결국 쟤는 애들아 x, y로 이루어진 어떤 곡선이에요. 그거를 t라는 매개 변수가 x, y를 연결해주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결국 그 곡선 위에 있는 좌표는 x, y라는 좌표였던 거야. 자, 걔가 얘네들의 곡선을 c라고 할 거고요. c가 y는 3x 빼기 5, 2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을 때 p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 p가 일단 중요하겠죠. p가 필요하고요. 곡선 c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얘들아 P점을 찾자. 그죠? P점이 누구죠? X, Y요. 근데 어떤 X, Y예요? 이 매개변수 곡선 C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도 있는 애들을 우리가 P라고 합니다. 교점이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럼 이걸 연립하면 되는 거죠. 쌤 곡선이 안 보여요. 곡선이라는 건 결국 x, y라는 점들이 이루어진 게 곡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점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놨지만 그 한 점을 x, y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 P의 x, y는 얘이면서 여기 위에도 있는 거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2의 4t 1 빼기 3 코사인 제곱 파이 t는 자 3배의 2, 4t 그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파이 t 빼기 5, 2가 됩니다. 자, 얘네를 넘겨서 묶어줄 거야. 묶어주면 넘길게 2에 4t로 일단 묶으면 여긴 1 빼기 3 코사인 제곱 파이 t 이렇게 있고요. 야, 얘네 넘어와서 묶을 건데 얘들아 넘어올 거야. 3 넘어오니까 마3이고요.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파이 t야. 얘가 마이너스 5이죠. 근데 얘들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도 하면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얘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1 마3이니까 1 빼기 6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여서 마이너스 5가 된다? 아, 얘가 2가 돼야죠. 그래서 t가 뭐야? 4분의 1이야. 그래서 따라서 t값이 4분의 1인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교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점 xy는 t가 4분의 1일 때 xy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결국 접선의 기울기는 뭐였지? dx분의 dy죠. 근데 얘네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dy dt 밑에는 dx dt예요. 다만 이때 얘네를 계산할 때 그 t값이 언제라는 거냐면 t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할 거야? 미분해야죠. 이제 x 미분하고 뭐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y 미분하고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렇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도 미분하고 얘네도 미분하자 이런 뜻이야. 알겠지? 두 개 다 t에 대해서 미분하자. 매개변수 미분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x부터 시작해서 미분 한번 갈게요. 자, x 다시 한번 표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 잘 찾아놨죠? 재활용 좀 할게요. 아니야,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x가 2의 4t 1 플러스 사인 제곱이야 파이 t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4t 1 빼기 3 코사인 제곱 파이 t입니다. 어차피 t에다가 이제 미분하고 4분의 1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y, x 뭐부터 할까? y부터 할게요. 자, 얘부터 갑시다. 얘네 미분하면 2의 4t에 4 붙죠? 4, 2의 4t 미분하고 내비두고 자, 미분하고 내비두고 자, 플러스 냅두고 미분하죠. 그러면 냅두고 미분하고 미분하면 0이죠. 얘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 코사인 파이 t의 제곱이란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 나는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내려오고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t에다가 파이 t 미분하니까 파이까지 붙이셔야 돼요. 그죠? 자, 이번에는 x 미분할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똑같죠? 뒤에 거 내비두고. 자, 이번에는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할 겁니다. 자, 얘네도 1 미분하면 0이고요. 얘들아, 이거도 뭐야? 사인 파이 t의 제곱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하나 빼는 거죠. 내려오고 하나 빼서 사인 파이 t,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면 코사인 파이 t에 파이 t도 합성인 거죠. 파이 t 미분하니까 파이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분모분자에서 얘랑 전부 다 하나씩 없애버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구에다가 t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들아, t에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파이거든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여긴 1 빼기 뭐야? 그치? 1 빼기 2분의 3이지. 1 빼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4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이쪽도 자, 나 4분의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가 루트 2분의 1. 똑같이 사인도 루트 2분의 1. 그럼 2분의 1에다 6 곱하니까 3, 3에다 파이 붙으니까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파이가 되고요. 이해됐어? 3파이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자, 밑에 거. 자, 이번에는 뭐 집어넣는다고요? 4분의 1. 그럼 얘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에다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고요. 자, 2분의 3에다가 4를 곱하니까 6이 되겠죠? 플러스. 그럼 진짜 2번 맞네. 그리고 끝내야 돼. 자, 얘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1 약분.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구나. 넘어가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27번까지가 우리가 3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좀 불편했다. 그죠? 매개 변수인데 좀 길게 줬죠. 그래서 계산 실수. 왜냐면 급박해 죽겠는데, 그지? 차분하게 이렇게 미분하고 합성 미분하려니까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산만 잘했으면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28번이에요. 자, 28번 갑시다. 자, 얘네도 변수에 대한 걸 잘 봐야 되는데 자, 함수 fx가 있고요. 이거와 양수 t에 대해서 t가 양수래요. 자, 점 s, fs 위의 점이라는 거죠. s도 양수야. 위의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fx 위의 점, 그 s죠. 에서의 접선 필요하겠네.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어떤 점 s, fs가 있어. 어디다가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을 gt라 하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좀 봅시다. 지금 얘네를 보아하니 얘들아. 지금 보아하니 지금 얘가 어떤 애들이에요? 라고 하면 저거 살짝 볼게. 자, 일단은 f'x는 2 내려오고 x 빼기 1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이거든요. 미분하면. 그럼 얘네는 이렇게 생겼죠? 1 플러스 x분의 통분한 게 x제곱이어서 x가 지금 누구인 범위에서 얘네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x가 애초에 지금 다 0보다 큰 쪽에서 하기는 할 건데 진수 조건 생각하면 x는 마일보다 크거든요. 그죠? 그럼 마일보다 큰 쪽에서는 얘네가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뭐냐면 f가 증가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쭉 증가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잠깐 있지만 얘네는 쭉 증가해요. 쭉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쪽에서만 우리는 보겠다 이 뜻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만 쭉 볼 건데 자, 얘가 뭐라 그랬죠? 그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x에다 0 살짝 집어넣으면 제 원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마일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됐지만 여기서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얘네는 계속 쭉 증가만 한단 말이야. 증가만 했단 말이야. 나는 0부터만 보겠다 이 뜻이야. 0보다 큰 쪽만 이제 보겠다. 자, 그래서 이 위의 점이 있어. 이 위의 점에서 누구?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이게 S, FS야. 그죠? 그 다음 위의 점에서의 뭐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T라고 T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Y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는 0,FS인 거고요. 자, 우리는 접선의 Y 절편 찾으면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이 기울기는 여기다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자, 1 플러스 S분의 S제곱 자, 위의 점이죠. X 빼기 S 플러스 FS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 S, FS 한 점. 그럼 나는 얘네들의 Y 절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FS 마이너스 1 플러스 S분의 S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뭐 지나가니까? S, FS를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점과 기울기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 둘 사이의 거리래.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잖아. 자, 위에서 아래 빼세요. 툭툭 빼세요. 이거 사라지겠지? 얘네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따라서 T라는 애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중요해 이제 1 플러스 S분의 S의 세제곱이라는 애들이야. 이해됐어? 얘가 T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요 S값이 GT가 된대요. 얘들아. 이 S값이 GT가 된대요. 자, 그럼 얘들아 요걸 보고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보여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만약에 얘들아 순간 ST 막 헷갈려요 라고 하면 왠지 역함수 같지?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살짝 문자를 바꿔봐. 괜찮아. XY로 살짝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대로 보고 좀 불편해.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제 적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Y 관계로 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어. 얘네는 이런 말이죠, 얘들아. 자, Y가 T야. 1 플러스 X분의 X 세제곱이야. 보여? X가 GT인데 그 T가 얘한테는 Y잖아. GY야.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G와 H가 역함수 관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얘네는 이게 바로 HX가 되겠죠? H와 G가 역함수 관계구나. 이해돼요? 자, 그러면 HX가 1 플러스 X의 X 세제곱이다.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자, GT, DT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이런 뜻인데 자, HS 보이죠? 얘네가 누가 원점 지나가요. 축 이렇게 있는 애들 중에서 자, 얘는 역함수니까 이쪽이란 말이죠. 2분의 1이 이쪽이야. 언제 2분의 1이야? 1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언제 4분의 27이겠어? 3이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분의 27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찾는 요 아이를 별표라고 하면 여기가 별표인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별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거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즉 4분의 27 곱하기 3에서 일단 누굴 뺄 거야? 여기를 뺄 거죠?
즉 2분의 1을 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달표, 얘는 누구죠? 이거를 적분한 거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누구죠? 그렇지. 1 플러스 x의 x 세제곱의 적분값을 빼주면 내가 원하는 별표 부분의 상황이다.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합시다. 자, 이거는 4분의 81이야. 근데 얘가 4분의 2거든요. 그럼 4분의 2를 빼니까 얘가 4분의 27이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끝난 거야. 거기서 이제 빼주면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되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1을 빼주고 1을 더해줄 거야. 근데 요 놈이 x 빼기 1에다가 1을 더해주고 뺄 거야. 밑에가 더하기구나.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쪼개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죠. 자,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면 여기 빼는 거 잊지 말고 적분 바로 합시다. 자,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ln이겠죠. ln 1 플러스 x의 3부터 1까지입니다. 자, 얘부터 할게요. 3 넣고 1 넣고 뺄 거야. 27. 그죠? 3 넣으면 27 빼기 1, 26. 3분의 26 마이너스 3 넣고 1 넣고 빼봐. 9 빼기 1이니까 8, 4. 보죠? 여기다가 3 넣고 9, 1 넣고 빼면 8, 4. 빼기 플러스 여기다 또 실수할 뻔. 플러스죠? 그렇지? 플러스 3 넣고 1 넣고 빼면 2입니다. 마이너스 3 넣으면 ln4 마이너스 1 넣으면 ln2. 근데 얘들아, ln4가 2ln2여서 1n의 2에서 ln2를 빼니까 ln2가 하나 남죠. 따라서 자, 3분의 26 빼기 2 빼기 ln2입니다가 됐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 4분의 27이 있었구나까지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답을 딱 봤더니 ln이가 있는 것들이 3번, 4번, 5번이니까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누구로? 지금 계산을 먼저 좀 할게요. 자, 통분을 좀 하면 얘가 3분의 6이거든, 얘들아. 얘가 3분의 6이야. 그럼 얘네는 3분의 마이너스 26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0이에요. 플러스 4분의 27인 상태죠. ln이는 냅두시고요. 통분하자. 12분의. 자, 3 올라가면 81이고요. 빼기. 4 올라갈 거야. 그러면 80이죠. 그러니까 12분의 뭐가 되겠어?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계산 좀 확인할게요. 계산이 왜 이상한 거니? 일부러 천천히 했는데. 그치? 4분의 81. 그 다음에 4분의 여기 왜 27이야 얘들아. 미쳤나 봐. 79. 79. 이런 미쳤나 봐요. 저 왜 27이 됐을까 얘들아? 4분의 79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계산 좀 다시 갈게. 자, 얘가 누가 되냐면 4분의 79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3분의 26이고요. 자, 마이너스이니까 만나서 플러스 2가 된 거고요. 마이너스 ln이 플러스 ln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계산이 끝났고 얘가 3분의 6이니까 했던 대로 3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0이고요. 자, 앞에서 4분의 79가 있었으니까 자, 얘네는 12분의 자, 3을 곱해서 9, 3, 27 7, 3, 21, 23 빼기 80 그 다음 플러스 ln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80이 되는 거니까 얘들아 237에서 80을 빼면 뭐가 되겠어? 157이죠. 그래서 12분의 157이야. 근데 이거 약분되죠. 자, 약분해가지고 우리는 12분의 약분 안 되는구나. 12분의 157 플러스 ln2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야? 답이 5번이다 라고 체크해주고 우리가 28번 마무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왜 27로 보였을까? 좀 신기하다 얘들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마무리를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칠판 한번 지우고 올게요. 우리 단답형 갑시다. 자, 29번 갑시다.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래. 그래서
일단 당연히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우리는 바로 DN이라고 둘 수 있고요.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어떤이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에 대해서 이게 성립됐다라고 했는데 요걸 잘 봐야 돼.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I가 1, 2, 3이야. 쟤네밖에 없어. 여기서만 생각해. 라는 뜻이니까 넣어야죠. 그래서 I에다가 1 집어넣으면 B에 K 플러스 1은 A 1분의 1이거든. 그러면 AN은 내가 놨으니까 그냥 D라고 바로 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자, B의 K 플러스 2는 얘들아 두 번째 항이니까 2D분의 1 빼기 1. B의 K 플러스 3은 얘네가 3D분의 1 빼기 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탁 들어야 되냐면 B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연속된 항들이구나. 근데 등비수열이구나. 세수가 등비수열이구나 이 뜻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항에 바로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거 두 개의 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는 식 정리를 바로 하면 저거 문자가 하나인데 식 정리하면 D값 나오겠죠. 그럼 A값, A에는 결정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일단 쓸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자, 통분합시다. 4D 제곱분의 자, 1 빼기 2D의 제곱이고요. 자, D분의 1 빼기 D고요. 얘네는 3D분의 1 빼기 3D예요. 자, 양쪽에서 D는 D제곱은 없앨 수 있고요. 3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4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전개하자. 3에다가 자 4D제곱 빼기 4D 플러스 1은 자 4에다가 전개하면 3D제곱 빼기 4D 플러스 1이죠. 자 전개를 해보니까 12D제곱 여기도 12D제곱은 사라지겠지. 자 마이너스 12D 플러스 3은 자 이쪽은 마이너스 16D 플러스 4여서 넘어가니까 4D는 3이 넘어오니까 1이 돼서 D가 4분의 1인 거야. 그죠? 아, D가 4분의 1이구나. 그러면 나는 일단 끝난 게 AN 값은 그냥 4분의 1N이야 라고 AN 값은 끝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D가 4분의 1이라며. 그럼 4분의 1분의 1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요. 자, 얘네는 4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거든? 그럼 2 빼기 1이니까 얘가 1이야. 그러면 얘네 등비수열이라며. 아,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3분의 1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BN은 공비가 몇 짜리야? 3분의 1짜리야. 첫째 항은 나도 모르겠어. 그냥 B1이라고 놓을게요. 자, 근데 이제 봤더니 어떤 애들이냐면 혹시 모르니까 검토 한번 할까? D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3이니까 3분의 4의 슬빼니까 3분의 1 맞네. 그치? 근데 얘네는 이런 말이야. 결국은 이 BN들은 연속한 항들이잖아.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도 있기만 하면 돼. 즉, 쭉 오다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3분의 1이 나오고요. 쭉 이렇게 이루어진 수열이란 얘기야. 이런 등비수열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까지는, 보통은 여기까지는 쭉 읽어도 괜찮지만 이미 눈으로 보면서 딱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쳐놓고 내려가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부등식. 자, 얘네가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뭘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 볼 거야. 공비가 3분의 1짜리였어. 수렴 조건에 들어갑니다. 등비급수 수렴하고요. 1차. 얘네는 우리 자주 했던 거잖아. 부분분수꼴. 수렴하고요. 나는 얘네를 시그마 무한대를 급수를 뜯을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급수 무한대 BN 마이너스 급수 무한대. 자, 얘네는 AN에 A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얘가 34가 된다를 이제 성립하도록 해야 돼. 자, 그럼 갑시다.
자, 얘네부터 갈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어. 어떻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자, 얘가 3분의 2니까 2분의 3 B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거 A에는 4분의 1n이었으니까, 그죠? 자, 여기 그냥 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빼기예요. 자, 그럼 갑시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급수 무한대. 얘가 4분의 1n입니다. 얘는 4분의 1에 n 플러스 1이어서 결국은 4, 4, 16 올리면 돼요. 자, 16 올려놓고 나서 16 시그마 무한대 부분분수로 고치면 앞에서 뒤에 것 빼 어차피 1이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얘네는 n에다가 1부터인데 뭐 다 넣겠다는 뜻 아니잖아. 어떤 뜻이죠? 시그마 씌우고 리미트 취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 얘네는 16에다가 자세하게 그래도 생략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자,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그지? 이거 할 줄 알죠? 자, 다 넣을 필요 없어요. 하나씩 커지고 하나씩 커지고 한 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1 넣고 큰 거 넣고 작은 애한테 작은 거 넣고 큰 애한테 큰 거 넣어서 그대로 그냥 빼버리면 되고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자, 마이너스 16이야. 자, 그래서 얘네는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 16이 0부터 30 사이가 됩니다. 자, 16 더해볼게. 자, 16 더하면 자, 2분의 3 B1이 46이고요. 양쪽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32부터 시작해서 B1은 얘가 3분의 428, 92까지가 됩니다. 요 사이야. 그럼 근데 B1이 누굴까? B1만 결정하면 이제 끝나는데 얘가 누굴까?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표현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그지? 자, 근데 아까 박스에서 그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걔네를 전혀 해결한 바가 없어. 그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결국은 BN이라는 건 공비가 3분의 1짜리인데 덧붙여서 항들 중에 반드시 3, 1, 3분의 1이 나와줘야 돼. 근데 난 첫 번째 항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요 범위에 있는 애들. 그럼 거꾸로 가보자. 자, 이렇게 가는 건 곱하기 3씩 가는 거죠. 그러면 쭉 오다가 어느 순간 탁 3이 나왔다는 건 거꾸로 추론을 해가면 어느 순간은 9, 그 다음 27, 그 다음 81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라는 뜻이겠죠. 쟤네부터 온 거죠. 그래야지만 3, 1, 3분의 1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항은 3의 거듭제곱꼴 이어야 되는구나 가 되는 거고요. 요 범위에 있는 3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얘네가 10점 땡땡땡 얘네는 30점 땡땡땡 자, 10의 거듭제곱 누구밖에 없어요? 27밖에 없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7이다. 이렇게 가뿐히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는 거 A2 K는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이고요. 뭐 걱정할 거 없죠. 자, 아까 A에는 4분의 1N이었기 때문에 저기 보이지? 자, A2는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2분의 1 꼭 곱해줘야 되고요. 얘네는 공비하고 첫째 항만 찾으면 돼. 자, 공비라고 하는 건 3분의 1이었죠. 근데 얘네는 B2N 두 번씩 건너뛰니까 얘네들의 공비 누구겠어요? 그렇지, 9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해야 돼. 자, 질문. B1이에요? B2예요? 그렇지, 1 집어넣으면 B2가 첫째 항이야. 근데 얘네는 B1이 누구였어요? 27이었고요. 공비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9가 되고요. 급수한테 첫째 항은 9가 되는 겁니다. 자, 분모분자에다가 9를 곱해놓으면 자, 얘네는 8분의 그죠? 9 빼기 1이니까 99, 81이 돼서 자, 16분의 81이고요. 분모분자 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답은 9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었던 급수 문제였고요. 여태까지 우리 급수 진짜 많이 이것저것 기출에 나왔잖아요.
그거보다야는 조금 덜 매운 맛 맞지? 그지? 하지만 체감 난이도를 생각하면 근데 급수 수능에서 나왔을 때 어려울 때 생각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살짝 덜 매운 맛이다. 그랬던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 이제 마지막 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지우면서 좀 갈게요. 알겠지? 자. 슉!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좀 갑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잘 읽어야 돼. 증가하는, 얘들아, 증가하는 연속함수예요. 증가하는 연속함수. fx의 역함수 인버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뭐라고요? 증가하는 연속함수다. 이렇게 뭐라고? 증가하는 연속함수다. 그러면 f의 인버스도 증가하는 연속함수여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가족권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x가 풀마일 사이에서는 제곱 우변도 제곱이 보여야 돼. 제곱이다. 풀을 수 있죠. 그래서 함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제곱이 b제곱이다. a는 b랑 같거나 a는 또는 마이너스 b랑 같거나 그죠? 그래서 식정리를 좀 할게요. 자, 가족권을 보고 f의 인버스의 제곱은 넘어와. 4 넘겨버려. 왜? 4도 제곱수니까. 저쪽에 있어. 뭐하니? 2분의 x제곱 빼기 5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풀마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의 인버스 x가 풀마 둘 중에 하나야. 2분의 x의 x제곱 빼기 5의 제곱 띄었죠.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를 보니까 똑같은 함수의 풀마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상황을 딱 보아하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0이고 이 플러스 선택한 거죠. 이거 루트 5인 거 바로 보이죠? 자,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네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앞에 풀마 중에 마이너스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똑같은 애들이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선택하면은 이런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냐야. 얘네는 섞여도 돼. 근데 인버스가 증가하면서 연속이니까 감소는 우리가 또는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런 뜻은 아니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얘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그죠? 근데 얘네가 증가하면서 연속만 돼야 되는데 얘는 증가하는 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안 되고요. 얘만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끝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야. 끝. 자, 그 다음 x가 나조건에서 양 사이드, 풀마일 양 사이드일 때 f 인버스의 절대값이 이거다. x의 절대값이 3이다. x는 풀마 3이다. 똑같은 거야. 쟤네도 보니까 결국 f의 인버스 x는 풀마죠. 자, 누구? 2의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1이고요. 얘네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함수죠? 얘 말고 이쪽만 봐. 누구죠? x의 부호가 달라도 같아지니까 우함수죠. 그렇지. y축 대칭의 함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풀마 중에 선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부터 볼게.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할게요. 자, 얘네부터 그릴 거야. 자, 어떻게 생겼어? x가 0보다 크면은요.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네는 이렇게 나오는데 x의 부호만 달라진 건 y축 대칭, 우함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슈 이렇게 있잖아. 자, 정근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누구인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자,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0보다 큰 쪽만 남고요.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함수로 붙여지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풀마니까 얘네가 x에다 얘들아 쟤 지금 1에서 갈라질 거긴 한데 자, 뭐만 되겠어? 조금 이따가 감 넣을게요. 자, 이게 플러스일 때고요. 자, 마이너스일 때는 파란색을 좀 이용할게. 파란색은 뭐야? 이 그래프가 얘거든요. 흰 색깔. 그거를 x축 대칭을 시키세요니까 결국은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 얘네도 뭐 1보다 큰 쪽에서
얘 1보다 큰 쪽에서 아님 얘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야. 이거 아님 이거. 플러스 아님 마이너스로. 쌤 근데 섞어도 돼요? 당연히 섞어도 되죠. 뭐 얘였다가 이래도 돼. 근데 얘네가 연속이면서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쪽은 애시당초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겠다. 근데 0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풀마 1이 기준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만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만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1일 때 1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가 1,2인 거 보이지? 이해돼요? 오케이. 얘네도 봐봐. 아까 얘네 다시 한번 넣어볼게. 1, 자, 얘네는 아까 누구 선택한 거였어? 얘네도 마이너스 선택한 거였죠? 자, 1을 집어넣으면은 빼기 4, 2죠? 1,2 교점인 거 맞겠다. 그럼 함수가 뿔마 1 센터 사이에서는 얘네가 선택되고요. 뿔마 1 양 사이드에서는 이놈들이 선택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합쳐서 나는 F의 인버스를 그냥 뚝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X의 X제곱 빼기 5예요.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요 함수입니다. 2에 X 빼기 1 플러스 1이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X가 마1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구를? 그쵸? 이 함수야. 얘거든요. 이걸 X축 대칭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자, 그래프 좀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그려놓고요. 자,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아까 2 지나갔고요. 자, 1에서는 좀만 올릴게요. 자, 여기는 2가 되겠죠. 하나, 둘, 셋, 1, 2, 3, 차차차 이렇게. 자, 여기서는 요 3차 함수가 갖다 붙어주면 돼요. 그지? 3차 함수 원점 대칭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고요. 자, 1,2 여기서부터는 얘가 붙어와주면 되죠. 아래로 블록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얘를 그대로, 얘들아, 이쪽도 원점 대칭이고요. 얘도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원점 대칭이겠지. 그치? 왜? 여기서부터 둘이 원점 대칭, 둘이 대칭. 그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가 F의 인버스 X입니다. FX 아니야. 자, F의 인버스 X까지 쌤이 일단 그려놨어요. 다시 올게. 문제 갑시다. 자, 실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고요. 그 GM이 두 군데에서 불연속일 때 이들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3차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의 인버스가 fx인데 3차 함수의 역함수를 또 구하라고요? 지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로그로 구했는데 자, 얘네들의 역함수를 또 구하라고요? 세상이나 만상이나? 그러라고요? 너무하지 않나? 그지? 아니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보를 나는 F의 인버스한테 갈 거니까 인버스한테는 기울기가 M분의 1이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GM이겠죠. 그게 어디서 달라지는지 봐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와볼게. 우리는 이제 기울기가 M분의 1이고요. 어디를 지나가? 0,1이요. 0,1이 어디면 여기인데 자, 그럼 이제 당연히 기울기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뭐 하는 것? 교점의 개수가 GM인데 얘네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갈라지는 곳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들을 확인해 둘 겁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제가 x세제곱 빼기 5x거든요. 자, 미분 한번 해놓으면 2분의 1에다가 3x제곱 빼기 5가 되고요. 자, 얘네 얘들아 이거 1 집어넣어봐. 1에서 접선의 기울기 뭔지 봐봐. 1이죠. 얘가 이 흰색한테 여기서 접선이 y는 기울기 1짜리야. x 플러스 1이에요. 자, 노란색이 얘죠. 쟤네도 미분하면 2의 x 빼기 1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의 x 빼기 1이고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1짜, 접하는 상태네.
얘가 공통접선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 조금 더 예쁘게 그립시다. 공통접선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봤더니 얘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게 1이거든요. 그게 여기야 여기. 여기가 1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0,1에서 그은 교점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m값이 1이잖아요. m값이 1이면 얘네는 1분의 1이니까 교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제 m이 1보다 쭉 뭐가 되면 이게 기울기가 요 함수 요렇게 커지면 계속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한 개이다가 어느 순간 달라지겠죠. 접할 때 달라진다. 교점의 개수는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얘보다 이제 기울기가 쭉 작아질 때는 계속 교점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그죠? 교점의 개수는 계속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얘네 입장에서는 얘가 1보다 커지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건 n분의 1이라는 애들이죠? 이게 기울기인데 얘가 이건 역함수 거야. 얘가 누가 될 때? n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 그 말은 m의 입장에서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그냥 주구장창 한 개로 일정한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계속 하나야. 근데 이때 한 개이다가 쭉 한 개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계속 만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다가 언제? 그렇지, 얘랑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접할 때부터 저기 가서 한 개, 두 개가 되고요. 그 접할 때보다 커지게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나는 언제를 기준으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누구랑 접해야 돼? 얘네들과 접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이 접점이라는 거를 S라고 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과정. 이 접할 때를 내가 세팅을 좀 해놓을 건데 접하는 점, 지금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불연속인 순간이 두 군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한 군데는 우리가 찾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일단 얘는 냅둘게. 찾은 것 같아.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놓자. 걔네들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얘일 거니까. 이해됐지? 자, 그러면 y'은 자,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y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1이거든. 자, 그럼 y'은 미분해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기 1. 얘는 사라지고요. 이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1을 붙이니까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요.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접점이 s일 때니까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이게 접선의 기울기 x 빼기 s 플러스 얘네가 위의 점일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 빼기 1 빼기 1이다. 뭐 이런 애들이 됐을 거야. 근데 이게 어딜 지나가야 돼? 이게 밖의 점 0,1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0,1을 대입해주면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따라서 1은 마이너스 s 2에 마이너스 s 빼기 1 빼기 2에 마이너스 s 빼기 1 빼기 1이죠. 자, 넘어가면 2는 여기까지는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s 빼기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s 빼기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가 저 접점 S에 대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곳이 두 번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인버스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그려놓은 거고요. 애초에 F라는 애들을 이건 F의 인버스야. 이건 F의 인버스고요. F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M자리를 그었을 때 뭐였지? 그때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었어. 그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입장에선 그 기울기를 뒤집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n분의 1, 역함수한테는 n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는 언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m이 0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지? 확인해 볼게. 다른 데는 지금 다 문제가 없죠. 얘보다 쭉 이렇게 됐을 때도 교점의 개수 계속 하나였고요. 자, 얘네도 쭉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서 변했죠. 그럼 이제 쭉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왜?
m이 0으로 가면 얘네는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문제에서 G 찾으라는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찾는 거 저기다 뭐니까 쌤이 요거 다시 끌고 올게요. 결국 불연속이 되는 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곳을 A하고 B라고 하면 A보다는 B가 크다고 했습니다.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GA. 그 A일 때 교점의 개수를 진짜 찾고요. 그 다음 리미트. 자, M이 A의 우극한일 때, 그 다음 GM. 교점의 개수의 극한이죠. 플러스 GB. 그 다음 B분의 LNB의 제곱. 구하는 거를 꼭 봐야 돼. 얘네들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m이 0일 때를 지금 살펴보면 지금 쟤네는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나는 역함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n분의 1이야. 저 상황을 잘 봐야 돼. m이 0의 우극한이잖아. 그럼 n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한테는 기울기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야.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양의 무한대니까 아까 했죠? 3개죠? 근데 m이 0의 좌극한이면 n분의 1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기울기가. 그죠?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교점의 개수가 계속 몇 개죠? 이때 1개죠. 불연속 되는 거 맞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a가 뭐일 때? 0을 기준으로. 그죠? a가 누구야? 그게 m값이거든. 이게 m값이거든. 그럼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0일 때 우리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이 B도 잘 봐야 돼 이제. 자, 그럼 이제 얘네부터 처리를 해버리자. 자, 우극한 몇 개가 되겠어요? m이 0의 우극한일 때 교점의 개수의 극한값은 3개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얘네들은 이런 거야. 이거는 a, 즉 G0이잖아. 쌤 그럼 0분의 1은 넣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고요. F의 입장, 이제 원래 F 인버스 말고 F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다시 그래프로 올게.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어떤 애들이냐면 쭉 증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애들도 뭐여죠? 쭉 Y는 X 대칭인 상황이면서, 그죠? 대칭인 상황이면서 제대로 안 그려도 돼. 쭉 이렇게 증가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짜리. 지금 이 경우는 m이 0인 거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라는 거야? 1개라는 거죠. 그지? 왜? x축을 한 번만 뚫고 지나가는 애들이잖아. 증가만 하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쭉 증가만 하는 애들이고요. m이 0이면 기울기가 0짜리이기 때문에 쟤네는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네가 누가 되는 거야? GA, 즉 G0은 1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가 찾은 G0은 1이 됩니다. 여서 앞에 거는 이제 해결 끝 해주시면 돼. 앞에 거는 그냥 3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에 것 좀 정돈합시다. 자, 여기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얘들아, G, B 봅시다. 우리는 그 B가 누구였죠? M, 잘 들어야 돼. M값이 B야. M값이 B일 때 그때 얘네들 교점의 개수. 근데 우리는 인버스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그때가 언제이냐면 얘네는 M값이 B일 때야. 그럼 인버스한테는 뭐일 때? 즉 M분의 1. 얘가 B분의 1일 때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를 찾고 있었던 거고 그게 요때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 값을 말하는 거야. 이 기울기 값이 n분의 1. 얘가 바로 b분의 1입니다. 이때의 기울기가 얘요 이런 뜻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얘가 누가 되겠어? 내가 이 점을 S라고 놨으니까 얘가 바로 F 프라임, F 인버스죠. 미안해. F의 인버스의 프라임의 S야.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하면 가서 만나니까 2개죠. 접하고 갔으니까 2개야 라는 뜻이어서 일단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얘를 이제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고요?
n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그게 b분의 1일 건데 이게 f 인버스한테는 프라임 s입니다. 이 뜻인 거고요. 아까 f 프라임이라는 애들은 우리가 s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까지여서 그걸 가지고 요 값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F의 인버스의 프라임 S가 누구였다고요? 이게 인버스고요. 걔네를 미분한 게 이거고요. S를 집어넣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양쪽에다가 역수를 취해버리면 B라는 애들은 2의 S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자, 여기다 쓸게. B라는 애들은 2의 S 플러스 1이고요. 딱 보니까 ln이니까 lnb로 바꿔버리면 되죠. 따라서 lnb는 s 플러스 1이니까 얘가 s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면서 제곱이다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까 우리한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식의 관계를 끌어냈었잖아. 그게 얘네들이죠. 맞죠? 자, 계산하는 거 잘 봐봐. 양쪽에다가 2의 s, 역수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양쪽에다가 2의 s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라고 해보면 2 곱하기 2의 s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s예요. 이런 뜻이고요.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넘겨놓고 그지? 그 다음 2의 s 플러스 1을 나눠줍시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아니면 이 자체에서 이게 바로 보여도 당연히 땡큐겠죠. 그게 잘 안 보일까 봐 쌤이 넘기고 정리해줬는데 그게 이 말이지 뭐. 그래서 아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2구나. 이해됐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4죠? 그래서 이 값이 4인 겁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 앞에 거는 3이고요. 뒤에 거는 8이어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1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넘어옵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미적분도 해설 강의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쌤이 공통할 때도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죠. 아, 그때도 100만 번 말해도 부족해라고 했는데 진짜로 공부하느라고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지. 왜냐면 이게 내 마음껏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방법론은 많아.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무거워지고, 그지? 체력은 떨어지고, 그죠? 활동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갇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지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 자체는 체력적으로 막 빡세게 막 운동하고 이게 몸을 쓰는 게 상당히 힘들지. 공부는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의 내면과 나의 머릿속, 마음속 내면과 싸워가면서 부단히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양껏 해도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막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많이 힘들고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가 끝까지 달려왔고요. 우리 친구들 그 과정 다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험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물론 이제 논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물론 바쁘겠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마음 이제 내려놓고 이제 좀 털어버리고 고생한 거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책도 좀 읽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남은 기간을 이제 원서 쓰고 그죠? 해야 되니까 그 기간까지 푹 쉬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아니죠. 1년이 아니라 좀 많은 기간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수행평가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고 수능까지 준비하고 물론 이제 한 번 더, 두 번 더 했던 친구들도 있죠. 독서실에 앉아서 그간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얘들아 언젠가는 내가 노력한 건 다 돌아옵니다. 이건 진짜야. 모든 보상이 다 즉각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한 거는 반드시 언제나 나에게 귀결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이든 1년 후든 2년 후든 한 2달 뒤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쉬지 않고 하면서 달려가 보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는 반드시 다 돌아올 겁니다.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고1이나 고2 친구들 공부하느라 힘들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언젠가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그 노력들이 돌아올 겁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던 것들도 본인이 어느 순간 돼 있을 거야. 선배들한테 물어봐봐. 미적분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막 이런 거 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만 마음 내려놓고 푹 쉬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제부터 본인의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